자, 255번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지금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6개에서 3개를 택하는 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삼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자, 근데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죠. 그렇게 된 이제 조건은 여기가 이제 지름, 이쪽이 지름이 되는 경우인데, 자, 그럼 이 지름이 되는 경우에 만들어질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여기 꼭지점의 개수만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4개. 자, 그럼 지금 이런 빗변을 갖는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 이제 4개가 나오죠. 자, 그런데 빗변의 종류가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서 총 3가지의 빗변이 나올 건데, 그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은 총 12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 6C의 3분의 12개, 요게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죠. 3, 2, 6, 5, 4, 12에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4, 3, 12, 5분의 3. 따라서 A 플러스 B는 8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270번 보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3분의 2, PB가 5분의 2일 때, 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원래 확률의 덧셈 정리하면은 합사건, 즉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이론인데, 이런 식이 성립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A 확률이 3분의 2, B 확률이 5분의 2니까 이런 식이 또 성립합니다. 자, 계산을 해보자면은 15분의 2, 5, 10에다가 3이 6이니까 맞죠? 2, 5, 10에다 3이 6, 16 마이너스 P, A 교집합 B.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 좀 써볼게요. 그러면은 P,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곱사건의 확률은 15분의 16에서 A랑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결국은 곱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여기 있는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결국 합사건의 범위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즉 합사건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자, 지금 15분의 16에서 합사건을 빼내는 거니까 PA 곱사건 B는 최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합사건이 최소가 되는 경우가 곱사건은 최대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15분의 16에서 합사건을 뺀 게 바로 곱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 합사건 B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합사건의 범위라고 했는데 우리 어차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런 구조죠. A 사건과 B 사건이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합사건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자, 어차피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을 합친 게 1이 넘어가요. 그래서 전체 확률 1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바로 최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자, 최소가 되는 경우, 여기 이제 최대가 되는 경우, 이게 최소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집합하고 지금 비슷하게 접근하면 돼요. 자, 합사건의 확률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은, 자, 이 교집합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최소가 되는 경우죠. 자,
자, 교집합이 가장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언제냐? 결국은 확률 중에 큰 쪽. 지금 보면은 A의 확률이 3분의 2, B의 확률이 5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자, A가 B를 완전히 포함할 때, 자, 이때가 바로 합집합의 확률이 가장 최소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즉, 큰 쪽 확률인 3분의 2를 따라갈 때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자, 최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최대는 15분의 16에서, 자, 합사건이 3분의 2인 경우가 최소라 그랬죠. 자,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15분의 16에서 2를 뺀 경우가 바로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15분의 16 빼기 3, 5, 15니까 5, 2, 10, 15분의 6이고요. 자, 이것은 1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둘을 합치면 m 플러스 스몰 m은 15분의 6 플러스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7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센수학 확통 286번입니다.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세 종류의 카드 각각 4장. 자, 스페이드 4장. 그다음에 하트 3장.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5장. 뭐 대충 알아보겠죠.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여기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대요. 자, 근데 카드의 무늬가 2종류 이상이다. 자, 이게 딱 봤을 때 따져야 될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여사건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카드의 무늬가 한 종류만 있는 거죠. 근데 카드의 무늬가 한 종류만 있는 거는,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스페이드만 3장이 있든지, 아니면 하트만 3장이 있든지, 다이아몬드만 3장이 있든지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확률 계산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드만 3장이 뽑힌다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에서는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확률을 계산할 때는 요게 4개가 같은 게 들어가 있지만 이 4개에서 3개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6건의 경우의 수를 세보면 이거랑, 자, 스페이드 4개에서 3개 뽑는 거, 하트 3개에서 3개 뽑는 거, 다이아몬드 5개에서 3개 뽑는 거, 이렇게 좀 따져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체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게 4개, 3개, 5개를 합치면은 12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1에서 12C의 3분의 요거 계산하면은, 6건 아까 계산 안 했죠. 4에다가 1에다가 10을 합쳐야 되니까 15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 3, 2, 12, 11, 10분의 15 이렇게 되죠. 자, 계산 마저 하면은 22, 1 마이너스 2 곱하기 11 곱하기 10분의 15니까 5, 35, 5, 20.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44분의 3 해서 44분의 41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수능 특강 확통 문제인데 31페이지의 유제 2번을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PQ를 동시에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 자, 전체 경우의 수를 주사위 두 개를 이제 구별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그 순서를 고려해서 6의 제곱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A 플러스 B가 8인 사건을 A. 자, 일단 정리해보죠. 자, A 사건은 A 플러스 B가 8. 즉, 두 개의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B 사건은 절대값 A-2, 두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커지는, 즉, 두 눈의 수의 차가 4가 되거나, 차가 5가 되거나, 차가
6이 되거나 뭐 이런 건데 좀 6이 되는 경우는 좀 나올 수가 없죠. 자, 이거 지우고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순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8이 되는 그런 사건은 2, 6, 3, 5, 4, 4. 자 서로 다른 두 주사니까 순서 바꾼 것도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해야 돼요. 5, 3, 6, 2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4가 되는 경우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차가 4가 된다. 6, 2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5, 1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 역시 반대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6, 1하고 1, 6 이렇게 있겠죠. 자 일단 사건들을 다 계산이 아니라 구해놨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 C 즉 주사위 두 개를 서로 다른 걸 던져서 나오는 사건 C에 대해서 A의 여사건과 B와 모두 배반 사건이 된다. 자, 배반 사건은 교집합, 즉 곱사건이 서로 안 생긴다는 얘기죠. 즉 C랑 A의 여사건 하면은 공집합, 그 다음에 C랑 B의 교집합도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를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있고 B가 뭐 이렇게 있을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A의 여사건하고도 교집합이 안 생겨야 되고요. B하고도 교집합이 안 생겨야 돼요. 즉, 요 부분 이게 A 여사건이죠. A 여사건이면 여기. 아이고 이렇게 잘못 표현. 자, 이게 A 여사건. 그 다음에 B는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둘 다 교집합이 안 생겨야 되니까 좀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자, C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요 부분에 지금 생겨야 돼요. 좀 강조를 해보자면 요 부분이죠. 안 되네. 다시 여기 C가 어쨌든 저기에 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A에서 B를 뺀 부분 이걸 가지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에서 B를 뺐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요거랑 요거가 지금 빠져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C라는 사건은 자 여기 있는 요걸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좀 해야 되죠. 근원 사건들 3, 5, 4, 4, 5, 3 얘네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즉, 세 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이걸로 부분집합을 생각하면 2의 3승이 일단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C는 공사건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를 빼야 돼요. 답은 7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 C, 즉 A의 여사건과 배반사건, B랑도 배반사건이 되는 사건 C의 개수는 총 7. 자, 35페이지 수능 특강 예제 3번입니다. 확통. X가 9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그리고 원소 중에서 임의를 택한 서로 다른 세 원소를 A, B, C라고 할 때 세수 A, B, C가 등식 이것을 만족시킬 확률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9 이하의 자연수에서 임의로 택한 서로 다른 세 원소니까 이거 순서로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9P의 3이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계산은 약분할 걸 염두에 둬서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등식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B랑 2A랑 같아지거나 아니면은 B랑 4C랑 같아지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먼저 B랑 2A랑 같아지는 경우를 순서상 A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1,2, 2,4, 3,6, 4,8.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앞에 게 A 값이에요. 뒤에 게 B의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B랑 4C랑 같아지는 경우. 자, 요거는 역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하자면 B부터 이제 순서상을 작성을 해볼 건데 4C랑 같아야 되니까 B는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두 개밖에 없죠. 9 이하 자연수에서는.
그 다음에 B가 4가 되면 C는 1, B가 8이 되면 C는 2. 이렇게 순서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깜빡하기가 쉬운 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좀 보자면, 자, B랑 EA랑 같아지는 경우에 뒤에 C 값은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앞에 들어왔던 1, 2를 제외한 얘 같은 경우는 3에서부터 9까지 어떤 숫자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즉 앞에 A값, B값을 제외한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 이 네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C값을 정하는 7가지가 적용이 돼서 28가지가 좀 나올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얘도 각각의 B, C를 정하는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A를 정하는 7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총 1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확률 계산을 해보자면 9P의 3분의, 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28가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14가지인데, 자,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야 되죠. 자, 이건 이제 뭐가 있냐면은 B값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텐데, 자, B가 4가 되는 경우, B가 8이 되는 경우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B가 4가 되는 경우, B가 8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니까, 자, 이렇게 되고 C가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C가 2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공통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해 볼게요. 9, 8, 7. 자, 28 더하기 14니까 30, 42에서 2를 빼면 9, 8, 7분의 40. 자, 8, 5, 40이죠? 그럼 9, 7, 63분의 5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39페이지 레벨 2 문제예요. 1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한번 던질 때, 자,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나왔죠. 동시에 한번 던질 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중복 순열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의 3승,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5가 될 확률, 즉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이 5다.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은 최대 4, 최소 1이 되는 경우랑 최대 3, 최소 2가 되는 경우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4, 최소 1이 나오면은 이 이제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주사위는 하나는 4, 하나는 1이 일단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1에서부터 4까지의 눈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3, 최소 2가 나온 경우, 요거는 경우가 별로 없죠. 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를 중복순열로 생각을 해서 얘도 일단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 케이스를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요게 1번 케이스가 조금 복잡해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구별을 하냐면은 4가 최대값, 최소가 1이 이제 나왔는데 최대나 최소가 한 번 더 나오는 케이스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최대나 최소가 아닌 다른 값으로 나오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은 경우의 수의 계산을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번과 2번 케이스의 계산을 해봅시다. 1번, 2번 케이스는 4, 4, 1하고 4, 1, 1인데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자, 얘네들 일렬로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는 3이라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놨지만은 2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4, 3, 1이나 혹은 4, 2, 1 같은 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순서를 고려하면은 3팩토리얼 가지씩 두 가지, 즉 6이 12가 돼서, 자,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총 18가지가 일단은 큰 분류 1번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이건 간단하죠.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것을 2배, 12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2개 아니죠? 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하나, 6이 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요 계산했던 18하고 6을 합쳐서 총 2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확률은 6의 3승분의 24. 자, 그럼 6 곱하기 6에 약분해서 6, 4, 24.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36에 4고 36, 9분의 1이 나오죠. 자, 수능 특강 확통 지금 레벨 2의 2번 문제입니다. 어느 학급에서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인 8명의 학생을 임의로 4명씩 모둠으로 나눈대요. 8명인데 4명씩 두 모둠으로 나눌 때 각 모둠에 속한 4학생의 번호의 합이 모두 짝수일 확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니까 말 그대로 이제 1, 2, 3, 4, 5, 6, 7, 8번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번호가 있죠. 번호가 있는데 임의로 4명씩 두 모둠으로 나눴대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눈다. 단순하게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눈다라고 할 때 8C의 4하고 4C의 4하고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이제 보통 계산을 해주죠. 자, 요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 셀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확률 계산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명씩 두 모둠을 각각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A의 모둠을 정하는 방법 자체로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게요. 이걸로. 물론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도 A, B 두 모둠의 각각 짝수, 번호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 B 두 모둠의 각각 번호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은 자, 가장 단순한 거는 어느 한쪽 모둠에 짝수번 번호만 가고 그 다음 다른 모둠에는 홀수번 번호만 가면은 자, 이게 바로 각각 번호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크게 이런 거. 또 하나는 자,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짝수 2개, 홀수 2개, 짝수 2개, 홀수 2개 이렇게 있어도 역시 각 모둠에 속한 내 학생의 번호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거 첫 번째는요. 자, 1번부터 8번까지니까 짝수 4개, 홀수 4개니까 이게 A, B에 각각 짝수, 홀수 들어가는 경우랑 홀수, 짝수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짝수,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이거는 자, A, B 모둠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A 쪽에 짝수, 짝수, 홀수, 홀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자,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홀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A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남은 짝수 2개랑 홀수 2개가 자연스럽게 B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바로 2번의 경우의 수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게 4, 3, 12, 2로 나니까 6 곱하기 6이라서 총 36가지가 나오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8C의 4, 자, 8C의 4는 전체 경우의 수 8, 7, 6, 5, 4, 2, 8 4, 2, 8, 3, 2, 6이니까 총 7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7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거 두 가지에다가 36가지 합쳐서 70분의 38이 나오죠. 약분하면 35분의 19. 자, 수능 특강 확통 39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레벨 2 문제예요. 자, 주머니에 1부터 4까지 적힌 1부터 4까지의 자연수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3개의 숫자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중복 순열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의 3승이 전체 경우의 수. 자, 그때 두 직선 이거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뭐 조건 있죠.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직선이 일반형 형태로 표현됐기 때문에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C분의 A, 즉 X의 개수 B랑 Y의 개수 B, A분의 B가 서로 다르다. 자, 식을 좀 바꾸면은 A제곱과 BC가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서로 같지 않다,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것의 여사건, 즉 A제곱과 BC의 곱이 같다로 계산해서 1에서 빼주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A제곱, 즉 제곱수 기준으로 보자면은, 자, A제곱 제곱한 게 1이 되는 경우 BC는 1 가능하겠죠. 근데 제곱한 수 기준으로 4가 되면은 BC의 값은 1, 4, 2, 4, 1 이렇게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A가 3이 되는 경우는 제곱하면 이제 9가 되겠죠. 자, 이거는 3, 3밖에 안 돼요. 뭐 1, 9나 9, 1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면 16이 가능한데 이것도 4, 4밖에는 안 되겠죠. 총 몇 가지다? 6가지. 자, 일단 여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럼 아까 전체 경우의 수가 4의 3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64분의 6. 그러면은 32분의 3이니까 32분의 29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P 플러스 Q의 합을 구해야, P 플러스 Q를 구해야 되니까 60. 자, 수능 특강 확통 39페이지의 6번 레벨 2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 1, 2, 3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를 택할 때 B가 A를 포함할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요. 자,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 전에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이니까 총 7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임의로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를 택할 때 순서를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7, P의 2, 총 42가지의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이때 B가 A를 포함할 확률 그랬으니까 B랑 A를 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B가 A를 포함하기 때문에 B의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원소가 한 개는 있어야 되죠. 이렇게 세 가지로 B의 원소 개수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B의 원소가 하나가 되는 경우, 즉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건데, 자, 공집합이 아니면서 B에 포함이 되려면은 A랑 B랑 같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케이스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2번 케이스 NB가 2가 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은 B가 1, 2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B를 정하는 방법은 3C의 2가지의 방법으로 B를 정할 수 있겠고, 자, 이거 각각에 대해서 B에 포함되는 서로 다른 A를 정하는 방법은요. 자, B에 포함되면서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부분집합은 2의 제곱이 나오는데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B 자신이 되는 거 하나 제외하고 공집합 하나 제외해 줘야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 6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의 원소가 3개가 되는 경우, 즉 전체 집합이랑 같아지는 경우는 B를 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 다음에 A를 정하는 방법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2의 세제곱이 일단 이거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여기서 B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공집합을 빼내야 되죠. 그럼 8-2가 돼서 총 6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1번 케이스가 제외되면 이거 둘은 합쳐서 12가지가 문제의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죠. 확률은 42분의 12가 되는데 6, 22, 6, 7, 42 해서 7분의 2가 답이 되겠다.